자, 현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정의 농단에 대한 이야기들과 국가 경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취약합니다. 뭐 기사를 보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매번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조금은 꺼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대출 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의 얘기.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것들이 요 근래는 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채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집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됐나 저쪽이 됐나 얘기가 나온 거죠. 이번에는 동결이 나왔어요. 동결이 나오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6월달에 대한 부분이 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고 대신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물론 남들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6월달 금리 인상이 나오기 이전에 이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매번 얘기 나올 때마다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요동을 쳤습니까? 마전부전님 어서오세요. 올라갔어요? 요동 쳤어요? 요동을 치죠? 출렁출렁 파도가 친 것처럼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다우 시장은 자기 역할들은 그냥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는 별개로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브렉시트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지연됐죠. 맞죠? 그 다음에 트럼프 사건 때문에 또 지연됐어요. 결국은 12월달에 했긴 했지만은 올해 이제 두세 차례 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중반 기점, 즉 여름 시장에 또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이 여름장이 되면 2015년 여름장도 이때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북한, 중국, 그렉시트 막 이렇게 막 쌓였습니다. 한 번에 몰리면서. 그래서 이제 하락 부분이 맞았고요. 여름장에는 매번 조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상하게 비수기, 시장에서는 비수기, 맞죠? 그 다음에 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뭐 성수기.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놀러 가려니까 오메 짜증나는 게 그냥. 아유, 시장은 비수기고 바깥에는 성수기고 진짜 아주. 그래서 뭐 올해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또 출렁출렁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주가라는 것은 조정이 오기 전에 뭐가 와야지 조정이 옵니까? 뭐가 와야지 조정이 와요? 뭐가 와야지 조정이 옵니까?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시세 원리라. 시세 원리가 진행되고 시장이 있는 것이지. 맞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 뭐 내려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내일 모레 지금 옵션 만기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둘째 주 목요일이죠. 뭐 나오고 있는데 뭐 끌어올려가 나온 게 있어야 거기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난 2년 전부터 이런 주가의 급등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 때는 또 많이 파고요. 또 들 때는 또 V자로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약간 실질적으로 이제 6년 동안은 이제 이루어졌는데 개별 종목들은 2015년 6월 이후로부터 이제 상한가 제도가 30% 바뀌었죠. 6, 7월 달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변동폭이 조금은 좀 더 강력하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더라라는 것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실적 시즌에 이제 하나씩 대형주들부터 이제 먼저 나오죠. 대형 기업들부터.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까지는 이제 소형 기업들까지도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과 다음 달이면 거의 1분기가 이제 마무리돼요.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4분기 시점 같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미국의 6월달 이전에는 주가가 상승이 한번 나와야 돼. 그래야 그들도 뭔가를 선물로 때려먹던 어떻게 패딩이 치던 간에 매도에 대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맞죠? 예. 그래서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는 크게 주가를 뺄 것들이 없다. 거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아주 좋은 상태예요? 아주 최악의 상태예요? 아주 도망가고 싶은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선생님 어서와요. 횡보하는 상태. 횡보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불확실. 도망가고 싶어. 도라에몽님, 아이고 고차님께서 도망가면 어떡이야? 맞죠?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병동 상태지 뭐. 맞나요? 맞으면 7번.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병동 상태지 뭐요? 다 지금 링크 꽂고 있잖아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맞죠? 다들 힘들잖아. 그죠? 힘들 때마다 어떻게? 빨갛게 불타오르는 촛불 한 번씩 들고. 지금 너무나 힘든 상태예요. 국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 더. 투자자들의 마음도 심리적인 위축도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니까 투자자들도 야, 이 국가에서 뭘 바라지? 뭘 바라면서 내가 투자해야 될까라는 투자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할 것들을 빨리 해야 되고 종합병원이다. 표현 맞네요. 그래서 그래도 각 기업들의 개별적인 실적 부분이나 성장성은 뭐 자기네들은 그래도 잘 채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것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4분기 실적들은 아무래도 한 해년도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거기에 조금 빗발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요 근래 수급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어떤 주체가 좀 많이 샀나요? 봅니까? 오늘은 기관들,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이 샀죠?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증권 쪽에서 있는 부분이니까 증권사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결국은 기관들에 대한 매수는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개별 주식이나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가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가 하나 났는데 어떤 기사냐? 요건 한 번씩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올해 국민연금이 뭐 삼성전자 등등 기업들을 10조 원 가량 매수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난 11월 달, 12월 달에도 약 1조 가량 중소형주 산다고 얘기 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형주는 조금씩 뭐 추세를 타던 실적을 타던 재료를 타던 간에 중소형주는 좀 갔어요. 갔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악재 부분 속에서 어떤 이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연금이 조금 칼을 빼들고 이 진짜 단비라는 표현을 하면서 증시의 단비. 그래서 국내 투자의 주식 투자에 좀 매수를 좀 더 키워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거야 안 하는지 딱 지켜볼 거니까 저번에는 1조 원 매수한다 해서 딱 매수했더라고. 매수할 테니까 하고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연금 특히나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이죠. 노후자금 가지고 이제는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제값 치렀다면은
제대로 운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가치가 있는 기업들, 특히나 뭐 국민연금들이 매수해서 뭐 잡주들 매수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방문하고 리포트 받고 재무도 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가치주를 좀 더 사겠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부분들, 특히나 지금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현재 다들 저평가 국면이에요. 저평가 국면이니까 지금은 살 것들 엄청 많겠죠. 지금은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지금은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쩐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전략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우, 돈 다 썼어요 진짜. 아이고, 다 물렸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맞죠?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 시장의 수급의 힘들은 역시나 돈의 자금들에 대한 수급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어나가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은 뭐 축축 늘어져서 오늘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그들도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들도 히든카드를 보기 위해서 그냥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죠? 확실히 실적 부분이나 기업의 성장성이 좀 있어야 투자를 하는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들, 그들은 아주 깐깐한 투자자죠. 그래서 확인할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성장할 것 성장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됐을 때 그들도 움직일 것이다. 그게 요 근래는 기관들이 매수가 좀 하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신 분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의 총평을 한다면 현재는 좋은 이야기는 없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포기는 못한다. 왜? 여러분들 포기는 왜 못해요? 포기는 지금 못하겠다. 그럼 왜 못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못해요? 자신있게 대답하신 분 제가 플러스 5점 갑니다. 누가 얘기할 거예요? 나 지금 포기 못해.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왜 포기 못해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물려가지고 그냥 포기 못해. 그렇게도 될 수 있지. 제가요, 진짜 너무 많이 물렸습니다. 아주 그냥 손실 때문에 손실 때문에 포기 못해.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죠. 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큰 장 온다. 꼭 내 꿈이 있어서 포김 김치 먹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주가는 싸요. 지금 주가는 싸요. 그래서 한수는 포기 못해요. 공감되시면 7번. 전부 다. 지금 주가는 다 싸요. 근데 왜 포기하는 게 여기서? 왜 여기 다 포기해? 맨날 힘들어 죽겠대. 지금 종목들이 리먼 사태 같이 온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리먼 사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 팔아서 사죠? 얘기 나오더라고. 맞죠? 집 팔아서 사죠. 포스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앞에서 리먼 사태 다 깨버렸어 이거.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이날 얼마나 진짜 아팠는데. 진짜 무서워서 컴퓨터도 못 켜요. 짜증도 엄청 나고요. 이거 하중가 맞아봐요. 누가 포스코가 하중가 맞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중가 맞아봐요 이거. 돌아버리는겨. 근데 그게 30만원대야. 하중가 맞은 날이. 근데 지금 30만원도 안 돼. 30만원도 안 돼. 맞죠? 농물꾼이 맞췄어요? 보자.
아 싸다. 그래요. 플러스 5점. 저평가 싸다. 맞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찍고 턴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외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이 좀 더 신뢰가 있어요. 두 번째 바닥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바닥에서 계속 사고 있어 지금. 그죠? 네. 찾아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리먼 사태 부근에서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아까도 봤다시피 국민연금에 대한 10조 가량들. 에이 뭐 10조 시장에서 뭐 적은 거 아닌가요? 물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15년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10조 가량이 매수가 되면서 종합주가에서는 많이 드러냈어요. 이때 개별주하고 대형주들 많이 갔죠. 대형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갔습니까? 15년 초중반에서는 빨리빨리 가야지. 제약주 갔잖아. 제약주. 여러분이 투자를 시작했던 시점 2015년 4월달 5월달 이후에 오신 분들은 한번 시장에서 다 혼났을 거예요. 맞죠? 네. 제약주. 메르스 때문에 완전히 그냥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종합주가 같이 왔어. 이 당시에 외국인 투자 10조 정도 매수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에서는 크게 뭐 두려할 거 없어요. 대신 종목들은 잘 골라놓으세요. 옥석은 잘 갈아놓으시고 좀 더 가치 있는 부분들. 걔네들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중장기 포지션으로 갑니다. 그들이 결국은 국정농단의 부분들은 시간이 해결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결이 되면 경제 부분도 바로 넘어올 겁니다. 경제 부분 넘어오면 기업들은 벌써 그게 낌새를 차리고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추세가 나오겠죠. 종합주가지수가 6년 동안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시장이 없어요. 해외 시장 보더라도 어떻게 등락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 옆으로 다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우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가치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건 가만히 안 냅둔단 말이죠. 반론은 아니겠지만 시장의 가치가 접목될 때는 거침없이 주가는 상승한다.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 자리에 다 있었으니까요. 기아차가 5,500원이고 현대차가 3만원에서 말 다 했죠. 5,500원. 근데도 무서워서 발발 떨죠. 아, 더 빠지면 죽겠어. 아우, 더 빠지면 죽어요. 지금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바닥 다진 종목 많던데.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정 잘 하시고 지수는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업종별로서 변화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해서 지금 저평가 국면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기하지 마라. 지금 가격대는 싸다. 저평가 국면이다. 지금 현재 그 시점이라면 나중에 돼서 언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 대한 시향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잡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오케이.